태양이 작은 아파트의 베란다로 비스듬히 빛을 쏟아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지혜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늘 그렇듯 지혜는 손을 뻗어 남편의 자리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열해가 넘도록 그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죠. 현수야, 일어날 시간이야. 지혜는 아들의 방문을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16살이 된 현수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훌쩍 컸어요. 학교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던 현수는 설렘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죠. 엄마, 짐은 다 챙겼어요. 여권도 확인했고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현수는 계속해서 일본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 교토의 고즈넉한 거리, 오사카의 맛집까지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봤다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어릴 적 민우와 똑같았어요. 재미있게 다녀와. 하지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항상 함께 다녀야 해. 지혜는 현수의 가방에 작은 간식거리와 비상약을 넣어주며 당부했습니다. 현수가 없는 사흘이 어떨지 생각하니 벌써부터 집이 허전하게 느껴졌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집을 비우는 건 언제나 낯설었어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줄게요. 엄마도 너무 외로워하지 말고 드라마 보면서 푹 쉬세요. 현수의 말에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자신을 챙기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민호가 사라진 후 지혜는 온 정성을 다해 현수를 키웠어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현수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첫날 지혜는 조용한 집에서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둘째 날 현수에게서 연락이 왔죠. 도쿄 거리를 배경으로 한 셀카와 함께 짧은 영상도 보내왔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 정말 멋져요. 지금은 시부야에 있는데.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영상은 번화한 일본 거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횡단보도,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 지혜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아니, 이럴 수가. 화면 속 그 남자는 분명 민호였어요. 열애 전 사망 신고된 그녀의 남편이 분명했습니다. 지혜는 영상을 멈추고 그 장면을 다시 재생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틀림없었죠. 키, 걸음걸이, 그리고 특유의 옆모습까지. 세월이 흘러 조금 변했을지언정 그건 분명 민호였습니다. 지혜의 손이 떨려왔어요. 심장은 격하게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열해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서 일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듯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민호는 분명히. 지혜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사망 추정 신고서와 각종 증명서들이 들어있었죠. 열해 전 낚시를 하러 간 민호는 폭풍우 속에서 실종되었고 넓은 바다를 수색했지만 결국 시신조차 찾지 못했어요. 모든 증거는 민호가 세상을 떠났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영상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죠. 지혜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어요. 충격, 분노,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야 할지 아니면 열해간의 거짓에 분노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가다듬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봤어요. 민호가 걸어가는 방향, 주변 간판,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죠. 이 비밀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에게는 아직 알리지 말아야 했어요. 아이에게 감당하기 힘든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가야 했어요. 민호를 찾아 열흘간의 의문을 풀어야 했죠. 지혜는 여행사에 전화해 다음 날 도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가슴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정말 민호를 만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민호의 사망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뒤져보았습니다. 실종신고서, 수색보고서, 그리고 마지막 사망 추정 신고서까지 서류마다 찍힌 도장과 서명이 너무나 공식적이고 확실했어요. 열해 전 그녀는 이 서류들을 받아들고 남편의 부재를 현실로 받아들였죠. 실종자 민호 씨는 바다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상 상황과 현장 증언을 고려할 때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찰 보고서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당시 지혜는 이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린 현수를 품에 안고 혼자서 삶을 어떻게 이어갈지 두려움에 떨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강해졌습니다. 지혜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민호는 분명히 살아있다. 둘째, 그는 일본에서 목격되었다. 셋째, 사망은 위장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랬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혼자 중얼거리며 지혜는 민호의 옛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현수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스러운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 민호는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죠. 지혜는 갑자기 민호의 서재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거의 손대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열어보니 먼지가 쌓인 책장과 서류들이 그대로였죠. 지혜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서류와 영수증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맨 아래 서랍에 잠겨있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열쇠를 찾아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봉투 하나와 USB가 들어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200만 원과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민호의 글씨체였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안에는 포제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만 있었죠. 열어보니 여러 문서 파일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민호가 일하던 회사의 재무 기록과 이메일 복사본이었습니다. 파일들을 훑어보던 지혜의 눈이 한 이메일에 고정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내용은 간결했어요. 조사를 계속하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소름이 돋았죠. 그 뒤로도 비슷한 협박 메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일부는 현수의 유치원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사라지기 2달 전부터 시작된 협박이었죠. 지혜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위협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사라지기로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죠. 혹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이 구름에 가려 희미해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지금의 상황 같았어요. 열해 동안 사라졌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여권과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현수에게는 갑작스러운 출장이 생겼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잠시 일이 생겨서 도쿄에 가게 됐어. 내가 돌아올 때쯤 엄마도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현수에게 보낸 메시지에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일본이에요? 우연이네요.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저는 오늘 교토로 이동해요. 지혜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현수는 알지 못했죠. 지혜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민호가 걸어가는 방향, 주변 건물들,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분주했습니다. 지혜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호의 회사에 대해 검색해 보았죠. 민호가 일했던 금융 컨설팅 회사는 여전히 건재했지만 몇 년 전 대규모 회계 부정 사건으로 이 사진이 전면 교체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걸까?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열애 전 사라진 남편을 찾아 낯선 나라에 온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지혜는 시부야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탔습니다. 현수의 영상 속 장소가 시부야 근처였기 때문이었죠. 낯선 일본어 안내방송과 가득 찬 승객들 사이에서 지혜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정말 만나게 될까? 만약 만난다면 뭐라고 해야 하지? 지혜는 시부야역에 도착해 출구로 나왔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잠시 길을 잃은 듯 했어요. 그러나 곧 결심을 다지고 영상 속에 보였던 장소를 향해 걸어갔죠. 낯선 도시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는 그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민호는 왜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을까? 열애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는 가족을 그리워했을까? 이 모든 의문을 안고 지혜는 도쿄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시부야 교차로에서 지혜는 잠시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네온 사인과 거대한 전광판들,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일본어 안내방송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죠. 현수가 보낸 영상 속 장소가 바로 이 근처였을 텐데, 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큰 건물과 특이한 모양의 간판을 기억해 두었죠.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민호의 모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가량 주변을 탐색한 후 지혜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긴 비행과 걷기로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할 필요가 있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길 건너편에 있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다. 지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영상 속에 보였던 바로 그 간판이었어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죠. 신호등을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민호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건너편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본어로 된 책들이 가득했지만 한국어 섹션도 작게 남아 있었죠. 점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인 남성분을 본 적 있나요? 이 정도 키의 마른 체형에. 지혜는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점원은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천천히 대답했죠. 많은 한국인들이 옵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점원은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나지 않네요. 실망한 표정으로 서점을 나서는데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혜는 불현듯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냥 예민해진 탓일까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어딘가 친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 남자는 민호와 비슷한 걸음걸이로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갔어요. 민호 씨, 잠깐만요. 그러나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음을 재촉하는 듯 했어요. 지혜도 속도를 높였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그를 쫓으며 여러 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혼란스러움과 실망감에 잠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민호였을까? 아니면 그저 비슷한 사람을 쫓은 것일까? 확신할 수 없었죠. 호텔로 돌아온 지혜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현수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교토 정말 예뻐요. 사진 보내요.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아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릴 수는 없었죠.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일찍 일어나 계획을 세웠어요. 어제 본 서점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는데 로비에서 이상한 눈길을 느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혜는 모른 척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나와서도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끔 뒤를 돌아보았지만 특별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그래도 불안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점 근처에 도착해 주변 가게들을 하나하나 들어가 민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대부분은 본 적 없다고 했지만 한 작은 라멘집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사람 가끔 와요. 혼자서 항상 같은 메뉴 시켜요.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죠.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이틀 전? 아마도요. 저녁 시간에 왔었어요. 지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호가 정말 이 근처에 있다는 증거였어요. 라멘집 주인에게 더 물어보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죠. 지혜는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열해 만에 마주한 남편의 모습에 지혜는 말을 잃었어요. 민호도 그녀를 보고 놀란 듯 굳어버렸죠. 그러나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민호 씨, 잠깐만요. 지혜는 급히 그를 쫓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민호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지혜는 절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나 이제 확신했습니다. 민호는 살아있었고 이곳에 있었어요. 라멘집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더 물어보려 했지만 주인도 곤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를 주기 꺼려하는 듯 했어요. 지혜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나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낯선 일본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쪽지를 건네며 영어로 속삭였죠. 그를 찾고 계시죠? 이 주소로 오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가 뭐라 물으려 했지만 여성은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보니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오후 3시 신주쿠의 한 카페 주소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지혜는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정말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왜 민호는 그렇게 도망쳤을까? 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쪽지에 적힌 약속 장소로 갈 것이었죠. 호텔방에 도착한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오늘 본 민호의 모습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지혜는 신주쿠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쿄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머릿속은 온통 민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 그리고 도망치듯 사라진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왜 도망갔을까? 나를 보고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지하철은 신주쿠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쪽지를 다시 확인하며 출구를 찾았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역을 빠져나와 지도 앱을 켰죠. 카페는 역에서 10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조용한 골목길의 작은 카페였어요. 화려한 번화가와는 달리 이곳은 한적하고 분위기가 있었죠.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쪽지를 건넸던 그 여성이었죠. 그녀는 지혜를 보자 손짓했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주 앉았어요. 오셨군요. 여성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사쿠라입니다. 타케시. 아니, 당신이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민호 씨의 동료예요. 지혜는 놀랐습니다. 타케시라는 이름이 생소했어요. 타케시요? 민호 씨가 여기서는 타케시라는 이름을 쓰나요? 사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야시 타케시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열애 전부터 새로운 신분으로 생활해왔죠. 지혜는 믿기지 않았어요. 민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왔다니 마음이 복잡했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쿠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그에게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커피가 나왔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지혜는 머릿속 수많은 질문 중 어떤 것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쿠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호 씨, 아니, 타케시는 여기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를 오가며 문서를 번역하죠. 조용하게 살아왔어요. 거의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면서요. 지혜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민호가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살았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가 왜 한국을 떠나야 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쿠라는 주변을 살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일했던 회사에서 대규모 자금 세탁을 발견했어요. 증거를 수집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누군가 그의 조사를 알아차렸고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사쿠라의 말이 지혜의 기억과 맞아떨어졌어요. USB에서 발견한 협박 메일들 그리고 현수의 사진까지. 지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죠? 왜 저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경찰 내부에도 연결이 있었어요. 민호 씨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했다가 오히려 가족이 위험해질까 두려웠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호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도 연락하지 않았죠? 위험이 지났다면? 사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은 아직도 있어요. 민호 씨가 수집한 증거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제 당신을 보고 그렇게 놀란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건 당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지혜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상황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민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사쿠라는 머뭇거리다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오늘 밤 8시 이 주소로 오세요. 그가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이 대화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사쿠라는 지혜에게 잠시 길을 안내해주는 척하며 속삭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아직도 민호 씨를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요. 사쿠라는 인사도 없이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주변을 살피니 정말로 멀리서 검은 양복의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계속됐어요. 한 상점 창문에 비친 모습을 통해 뒤를 살폈죠. 멀지 않은 곳에 검은 양복의 남자가 그녀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붐비는 쇼핑몰로 들어갔어요. 여러 층을 오르내리며 미행자를 따돌리려 했죠. 마침내 다른 출구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밤 민호를 만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열애 만의 재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지혜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저녁 약속을 준비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열애 전 민호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와는 많이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문득 현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교토에서의 마지막 날을 즐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짧게 답장을 보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녁 7시 30분 지혜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미행자를 따돌리기 위해 여러 번 방향을 바꾸며 목적지로 향했어요. 사쿠라가 알려준 주소는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작은 아파트 단지 앞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서서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열해 만에 남편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메모지에 적힌 호수를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어요. 그 순간 지혜의 가슴은 거의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민호가 서 있었어요. 열해의 시간이 무색하게 그는 여전히 지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혜씨.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드디어 열해간의 의문을 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호의 집은 예상보다 단순했습니다. 필요한 가구만 있는 검소한 공간이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몇 개가 유일한 장식품처럼 보였죠. 지혜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고 물을 가져왔어요. 앉으세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준비된 것이 없네요. 지혜는 소파에 앉았지만 눈은 계속해서 민호를 쫓고 있었습니다. 열해 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남편이 이제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깊어진 주름,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지친 듯한 눈빛이 그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죠.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현수가 보낸 영상에서 당신을 봤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그게 정말 당신이라는 걸 알았죠. 민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현수, 많이 컸겠네요. 네, 이제 16살이에요. 키도 많이 크고 공부도 잘해요. 당신을 많이 닮았죠.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열애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고 그 사이 쌓인 이야기들은 한순간에 나눌 수 없었어요. 지혜는 마음속 수많은 질문 중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물었죠. 왜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지혜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을 설명할게요. 당신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민호는 자신이 일했던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우연히 대규모 자금 세탁 증거를 발견했던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파고들수록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회사의 몇몇 임원들과 정계 인사들이 연루된 거대한 비리였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경고였죠. 책상 위에 놓인 메모, 이상한 전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민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받았던 협박 메일과 현수의 유치원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에 대해 말했어요. 그때 지혜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USB에서 봤던 그 메일들이 떠올랐죠.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어요. 그들은 경찰 내부에도 검찰에도 연결이 있었죠. 내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에게 해가 갈까 두려웠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죽은 척하기로 했던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라지면 가족에게 해가 가지 않을 테니까. 친구의 도움으로 사고를 위장하고 일본으로 왔죠. 여기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열애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당신과 현수 생각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수없이 전화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아직도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혜가 말을 이었어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얼마 전 그 회사의 이사들이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죠. 내가 가진 증거가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죠. 지혜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택한 길은 극단적이었지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죠. 현수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수가 일본에서 돌아가면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야겠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열애라는 시간은 두 사람을 변화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 민호가 습관적으로 보이는 몸짓에 지혜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당신 여기서 어떻게 지냈어요? 지혜가 물었죠.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번역 일을 해왔어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오가며 문서를 번역하죠.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에요. 지혜는 민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을지 상상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과거와의 연결을 모두 끊고 살아온 시간, 그 고독함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혜의 질문에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신이 여기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계획이 없었죠. 지혜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요. 함께.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 같아요. 민호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아직도 그들이 열해가 지났어요. 당신이 말했듯 상황도 변했고요. 더 이상 숨지 마세요. 현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지혜의 진심 어린 말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어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지혜가 그의 앞에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민호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열애 만의 첫 접촉이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가진 증거로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민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런, 그들이 여기 있어요. 지혜도 놀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앞에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고 2명의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당신을 미행한 것 같아요.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해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쿠라의 경고가 떠올랐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는 재빨리 서랍에서 USB를 꺼내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모은 모든 증거예요. 여기에는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해요. 지혜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호는 뒷문으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이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세요. 건물 뒤쪽으로 나가면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세요. 당신은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들을 조금 지연시킬게요. 걱정 마세요. 곧 당신을 찾아갈게요. 호텔 이름과 방 번호를 알려주세요. 지혜는 호텔 정보를 알려주고 망설이다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열애 만의 포옹이었어요. 조심해요. 꼭 와야 해요. 약속할게요. 이번엔 정말로. 민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지혜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혜는 비상계단을 통해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뒷골목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며 택시를 잡았죠. 호텔로 돌아가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불안함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호텔 방에 도착한 지혜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습니다. 아직 누구도 따라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지혜는 민호가 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죠. 안에는 수많은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금융 거래 기록, 비밀 계좌 정보, 회의록, 녹음 파일, 모든 것이 민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이 모든 자료를 살펴보며 민호가 열해 동안 감수했던 희생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가족, 이름, 고향, 그리고 평범한 삶까지.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불안감에 휩싸여 창가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 사람들에게 잡힌 걸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녘 마침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지친 표정의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괜찮아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따돌렸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가야 해요. 지혜와 민호는 밤새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고 민호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수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점점 솔직해졌습니다. 열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지혜씨. 당신과 현수에게 이런 고통을 준 것.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알아요.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도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과 함께 두 사람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혜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해 만에 다시 찾은 희망의 빛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혜와 민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열해 만에 한국 땅을 밟는 민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주변을 경계했어요. 지혜는 민호의 팔을 꼭 붙잡고 출국장을 빠져나왔죠. 두 사람 모두 말은 없었지만 앞으로 마주할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타고 바로 검찰청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두 사람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증거를 들고 직접 검찰에 가는 것이었어요. 민호가 모아온 자료들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기에 타이밍도 적절했죠. 택시 안에서 민호는 창밖으로 변화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열해라는 시간 동안 도시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낯설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익숙해요. 매일 밤 꿈에서 보던 풍경이니까요.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어요.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혜의 손을 잡았죠.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지혜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검찰청 안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검사들도 민호가 가져온 증거를 확인한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죠. 사망 처리된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큰 사건이었지만 그가 가져온 자료의 가치는 그보다 더 컸습니다. 이 자료들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수사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민호의 신원 확인과 사망 처리 취소 등의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그의 안전을 위해 임시 보호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에서의 길고 긴 진술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지혜의 집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현수는 언제 돌아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지혜는 시계를 확인했죠. 내일 오후에 도착할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 현수야. 사실 아빠가 살아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설명할 거예요. 현수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랐어요. 집에 도착한 민호는 현관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열애 전에 떠나온 집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선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 사진, 현수의 성장 과정을 담은 액자들, 그가 없는 동안 지나간 시간의 흔적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현수 방이에요. 지혜가 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축구 포스터가 붙은 벽, 책상 위에 놓인 공부 자료들, 그리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그것은 민호와 어린 현수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많이 컸겠죠?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제 당신보다 더 커요. 성격도 많이 닮았고요. 호기심 많고 정의감 강하고. 민호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회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아들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용서할 수 있을까? 수많은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죠. 다음날 오후 공항으로 현수를 마중 나간 지혜는 혼자였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지혜는 도착장에서 나오는 현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현수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지혜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여행 어땠어? 재미있었어? 정말 좋았어요. 교토가 특히 멋졌어요. 다음엔 엄마도 꼭 같이 가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지혜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좀 이상해 보여요. 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현수야, 집에 가면 너에게 말해줄 중요한 일이 있어. 놀랄 수도 있지만 천천히 들어주면 고맙겠다. 현수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는 민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현수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집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혼란, 의심, 충격,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순식간에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이게 어떻게?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수야, 아빠야. 그 순간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아빠는 돌아가셨다고. 바다에서. 현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지혜가 다가와 현수의 어깨를 감쌌어요. 현수야, 우리가 설명해 줄게.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고 민호와 지혜는 번갈아가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발견한 비리, 협박,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망 위장, 그리고 일본에서의 열애. 현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겠지. 용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알아주었으면 해. 모든 선택은 너와 엄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해, 현수야. 시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줄게.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집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세 사람은 복잡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어요. 민호에게는 검찰의 보호와 함께 외부 숙소가 제공되었지만 그는 가족과 함께하기를 원했죠. 물론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민호의 방문을 노크했어요. 민호는 놀라며 문을 열었죠. 들어와도 돼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어젯밤의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수가 말을 시작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엄마가 보여준 사진들과 영상, 그리고 어제 들은 이야기들 모두 사실인 것 같아요. 민호는 숨을 죽이고 현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어조에서 느껴지는 성숙함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가 없는 동안 현수는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 있었죠. 저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현수야. 정말 미안해.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열해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어요. 민호는 놀라움과 감격에 아들을 꼭 껴안았죠. 그들의 포옹은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가 물었어요. 민호는 현수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증인으로 협조할 거야. 내 신분도 법적으로 회복시키고 그 후에는 우리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지혜는 민호가 좋아하던 요리를 준비했고 현수는 학교 이야기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민호는 그저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민호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규모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연루된 정치인들이 구속되었고 민호의 용기는 많은 언론에서 조명받았어요. 법적으로도 그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었죠. 물론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열해라는 시간에 공백을 메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었어요. 가끔 민호는 악몽에 시달렸고 현수는 아직도 아버지의 존재에 적응하는 중이었죠. 지혜 역시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매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다시 쌓아갔어요. 민호는 아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지혜와 함께 저녁 산책을 즐기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채워나갔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축구를 하러 친구들과 잠시 떨어져 있었고 민호와 지혜는 돗자리에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지혜가 문득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아쉬움은 있죠. 현수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것, 당신이 혼자 고생한 것. 지혜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있잖아요.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지혜의 손을 꼭 잡고 멀리서 축구하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민호의 말에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물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죠.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막히는 비밀과 고독 속에서 살아온 열해. 그 어둠을 지나 이제 그는 다시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과 함께 진실 속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지혜는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말보다 강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그들 사이를 흐르고 있었죠. 현수가 공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공 좀 찹시다. 민호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함께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한강 가을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죠. 그것은 마치 희망의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긴 어둠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빛의 시간이었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마당에 내리쬐던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혜와 민호의 집 마당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현수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마당 한켠에 마련된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그 사진들은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돌아온 지 2년. 처음에 서툰 만남에서 시작해 조금씩 쌓아 올린 신뢰와 사랑의 시간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어요. 현수의 졸업식에서 함께 찍은 사진, 세 사람이 처음으로 떠난 제주도 여행, 그리고 지혜와 민호의 다시 맺은 결혼식까지.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현수가 바비큐 그릴 앞에서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아빠라고 부르던 현수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이 여전히 가슴을 울렸죠. 놓쳐버린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새롭게 쌓아가는 추억들이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테라스에 앉아 그런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꿈만 같았죠. 열애의 공백을 뛰어넘어 다시 찾은 가족의 일상이. 물론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면 지혜는 그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현수가 문득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면 그 역시 어린 시절의 공허함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배웠습니다. 상처를 숨기는 대신 나누는 법을, 과거에 묶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민호의 증언으로 시작된 수사는 사회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는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죠. 모두 모여주세요. 사진 찍을게요. 지혜의 친구가 카메라를 들고 외쳤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민호가 지혜와 현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 순간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돌려주었다고. 어쩌면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하는 대신 남아있는 것들과 새롭게 찾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정.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을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순간으로